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 스타트로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달력도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보통 우리가 달력을 받으면 일요일부터지만 어느 달력은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로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몇 년 전부터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 스타트로 끊고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한데 제가 이제 백수 생활을 꽤나 오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이게 평일과 주말에 경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쉼과 걱정하는 시간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효율적인 것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나는 항상 뭘 하고 있지만 쉬는 날도 없어. 근데 어쨌든 백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없으니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괴리감이 굉장히 심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 경계를 좀 주자.' 싶어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평일에는 직장인들처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점심시간은 무조건 챙기고 그다음에 점심부터 운동하는 시간까지 시간 한 3-4 시간 뛰잖아요. 그동안 내가 할 거를 정해 놓자 해서 그때부터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루틴과 나의 일정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평일에는 이제 루틴대로 열심히 삽니다. 토요일 딱 하루 쉬는 날로 정했는데 딱 하루 쉬는 날은 뭐 하냐면 무조건 나를 위한 시간. 취미를 하던, 친구를 만나던,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했던 아니면은 뭐 밀린 집안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쪼끔 온전히 저의 시간을 만들려고 했고 일주일의 첫 스타트잖아요. 일요일에 주말과 평일 사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할 일을 쪼끔 끄집어 와요. 내가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저어 놨다가 맨날 미뤘던 일들. 사소한 것도 상관없고 큰 것도 상관없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한 1 시간 2 시간 자리 잡아 놓고 그때 하고 쉬려면 확 쉬고 이러는 날로 일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밍업 데이라고 약간 저만의 타이틀을 만들어 놨어요, 일요일. 그렇게 되면은 '월요병이라는 게 쪼끔 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집안일도 하고 평일의 루틴 그리고 생활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6 년을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이 못할 짓이더라고요. 이제 6 년간의 저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2 살에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28 살이고요. 거의 1 년을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누워서 고민만 했어요. 8 개월이 된 무렵 저의 누워있는 생활을 접을 수 있던 계기는 친언니와의 대화였어요.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심하던 시기여서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 꿈은 마음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그 사이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2 년차 때는 전공을 살려 아주 잠깐 취업 준비도 했었으나 너무 또 나올 것 같아서 접었어요. 그걸 관두고 아주 작게 쇼핑몰 운영도 시작했죠. 이건 5 개월 버티다가 접었고요. 3 년차 설계는 싫어서 인테리어와 공간 디자인을 준비를 했었어요. 아주 잠깐이요. 그러고 잊고 있던 꿈인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는 선언을 합니다.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요. 제가 사회에 나갈 심리적인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의 힘듦이 있었고 그 과거들을 통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있기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았었고요. 하고 싶은 꿈도 생겼고 그걸 위해 힘든 것도 해야 한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방황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요. 결국은 아르바이트는 못하고 해외 가서 하려고 했던 지게차를 한국에서 먼저 돈 버는 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필기는 합격했고 실기는 탈락하고 포기했습니다.
중장비라서 학원비도 비싸고 만만치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워킹홀리데이는 기약 없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 4년차,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해외 생활을 하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그건 바로 네일 아티스트였어요. 가지고 있는 손재주와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실기는 독학해서 합격했고, 실기는 학원 3개월을 다녔고요. 학원비를 벌기 위해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순조롭고 열정이 가득하게 시작했고, 그동안 했던 다양한 도전들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포기였습니다. 전혀 즐겁기는커녕 매일 헛구역질을 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5년차, 해외 생활의 꿈은 간직한 채 그 시점에 추천받았던 디자이너를 시작합니다. 어떤 걸 디자인할까 고민하며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고, 저는 브랜딩과 로고를 선택했어요. 그때 그것도 딱 1년 5개월이었어요.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 했고, 되지 않아 프리랜서로 돌렸었죠. 이렇게 6년차,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취업 준비도 동시에 했어요. 꼬박 1년을 준비를 했지만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도 이유였겠죠. 그리고 올해 7년 차입니다. 올해 초에는 면접도 보러 다니고 연락 오는 곳들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벌써 6개월이나 지나 7월이 다가오고 있죠. 6년이란 시간 동안 시간을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괴롭기도 했지만 가만히만은 있지 않았기에 그래도 많은 다양한 도전들의 시간이 거쳐 그 시간들도 미래에는 나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직업에 대한 집착도 미래의 꿈도 아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꼭 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해외 생활에 대한 꿈도 나의 행복도 바라지만 그걸 위해서 현재를 버리고 있었던 과거들과는 달리 지금도 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 급기야 자기 혐오와 연민까지 6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감정들을 지나 보냈는데요. 이제서야 나답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목표를 위해 지금도 살고 미래도 사는 저로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울에 4륜구동 타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뭐 좋은 기억만 있으면 뭐 없잖아. 법을 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구나 모르네. 초스일 때가 있다니까. 응? 왜? 무슨 음악 듣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요.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머리 다치기 전에 그 청승병원이 훨씬 나았어. 고개운전으로 석평시에 피해 입힌 거 정시로 사과하고 벌금 다 내고 벌금 외에 석평시 발전기금 내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대표 보자입니다. 나니까 대표님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때문이니까. 일단 같이 들어줘요. 네, 저 무슨 있습니까? 자리를 좀 옮겼거든요. 밥을 먹고 왔고 제가 일요일마다 자기 계발을 하겠다고 분기별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 계발 분야들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요번 2분기는 금융이나 돈 관련된 거, 경제 이런 거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궁금해졌던 것가 있어 가지고 이게 부동산 용어거든요. 저는 관심은 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있죠. 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AI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뇌피셜로는 제가 3가지의 AI를 썼을 때 차이점. 일단 저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용을 했었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클로드는 일을 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하셔 가지고 정말 그냥 순수한 정보 수집할 때만 써 봤는데
뭐랄까, 제미나이랑 GPT랑 섞어놓은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정리가 조금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면 챗GPT는 조금 우리 MBTI의 T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정보만 빡 하고 주는 느낌이고, 제미나이는 거기서 조금 더 감정이 섞여 있는, 얘네 둘보단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AI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적인 거를 저는 AI에 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뭐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저는 얘한테 살짝 받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가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하면 얘도 좀 상담을 해 주고, 이게 상담이 막 사람처럼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해결책을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조금 궁금해할 때,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조금 투입이 될 때는 제미나이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정보를 얻고 싶은데 조금 팩트만 딱딱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챗GPT. 그리고 이제 완전 일할 때 공적으로 쓰기 괜찮을 것 같은 게 클로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AI들은 어 100% 맞지 않아요, 절대. 똑같은 말을 어제도 해 보고 오늘도 해 보고 내일도 해 보고 했었는데 다 다르게 말을 해요, 셋 다. 그래서 너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기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가 해 줬던 말이 뭔지를. 그래서 저는 AI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제가 더빙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쉬 파우치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좋다고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전 미니 사이즈로 오피스 용품, 수정용 파우치로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혹시 몰라 파우치이고요. 알코올인데 다이소에서 파는 확산형 스프레이 저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글, 섬유 탈취제, 다이소 테디베어 제품이고요. 향수 2개, 파우치 안에 4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엄청 좋아요. 특히 볼펜같이 긴 곳 들어가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잔! 제가 만든 커피죠. 이번에 정리를 사서 정리 한번 해봤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엄마 커피, 왼쪽은 제 커피랑 라떼 종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원래 식기건조대가 세로로 있고 쓰지 않는 제빵기기 때문에 지저분했는데요. 이번에 정리 싹 했어요. 편집은 요즘에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거치대에다가 노트북을 세워놓고 요거 그 또각또각 소리 나는 거 있죠? 정리는 요런 식으로 해놨고, 네. 짜란! 요렇게 이어갔습니다. 조금 내릴까봐. 히히. 여러분, 제가 집에 왔습니다. 원래 중고 서점에 책을 팔고, 그러고 이제 책 판 돈으로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료를 사서 먹으면서 이제 공고도 보고 이제 알아볼 것도 있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간 책이 2권이었거든요. 2권 중에 1권은 갈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갈라진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채로 가지고 갔는데
매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날리고 하나는 커버가 쭈그러졌다고 상태가 중짜리로 해가지고 1,400원 받았어요. 계좌이체로 받겠냐 해가지고 그냥 현금 받아왔습니다. 현금 받고 제가 아까 버스 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을 하나 사왔어요. 거기서 원래 책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책도 너무 비싸고 제가 리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책을 안 사려고 하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원더라는 영어 원서를 사왔습니다. 이걸 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을 했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없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쭉 읽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원더 책으로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원더를 잠깐 읽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리디나 이제 인터넷에서 원더를 쳐봤을 때 원서이기도 하고 구하기가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구하는 게 좀 애매했어요. 리디에도 없고 리디 이외의 곳에서 사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가가 25,100원인데 판매가를 9,300원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가져왔죠. 제가 사실 중고 서점에서 사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중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새 거를 좋아해서 중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고가 조금 찝찝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어디서 뭐 중고를 사온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고를 산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중고 책을 처음으로 사왔습니다.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먹구름이네. 과일 스무디 뭐 먹을 건데?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망고 코코넛 밀크도 있어. 아보카도. 난 망고 코코넛 밀크 먹어요. 저희 아보카도 코코넛 밀크 하나랑요, 망고 코코넛 밀크 하나요. 찐빵같이 생겼어. 엄청 크네. 이런 것도 있어. 설탕을 이거 원래 늦게 저으면서 늦게 내시지 않고 보도 때문에 늦게 먹다 써서 물 어디다 완성했습니다.